예, 안녕하십니까. 이동근 신학수 투자멘토맨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제 오늘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빠지면서 좀 여러분들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시장 점검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 투자 멘토맨 석굴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유망 리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갈길 장세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만큼 이제 울퉁불퉁하다. 좀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시장을 보는 거는 뚝심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이 시장이 정말 뚝심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거 고생할 필요 없이 그냥 쉽게 수익 냈으면 좋겠는데 보시다시피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랜드워크죠. 술 주정뱅이가 걸어가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뚝심이 필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지표도 안 좋죠. 그 다음에 실적도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 하강 신호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뭐 작년도부터 그랬습니다. 작년도부터 죽을라 파동이다 해서 10년 만에 오는 경기 침체 사이클이다. 그렇게 하면서 또 2000포인트 깨고 1985까지 갔다가 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조업 PMI가 독일하고 미국하고 동시에 이제 둔화가 됐습니다. 야, 이거 제조업 PMI가 둔화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끊긴다. 여기에 또 장단기 금리가 또 3개월물하고 10년물하고 또 그날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주식시장은 이제 엉망이 된다. 이런 신호를 받아들이면서 평일날 나왔으면 되는데요. 금요일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얼마나 또 온 세상이 지금 떠들썩하게 이렇게 만들었고 이 여파가 지금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못해서 국내 쪽에서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알고 계세요라고 해서 공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건 이제 확실히 굳혀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또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준 지명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 연준 지명자가 지금 그 연준의 기준금리가 2.25에서 2.5% 돼 있거든요. 그것가 안 됩니다. 0.5%를 인하해야 됩니다. 경기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제반 지표들을 언급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강이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독일 제조업 PMI가 44.7입니다. 원래 이제 제조업 PMI 기준이 50이에요. 50에서 위로는 확장이고 밑으로는 위축인데요. 예상을 48로 했었는데 44.7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그림이 뒤에 있는가 모르겠네요. 없네요. 독일의 제조업 PMI가 44.7, 38, 33까지 떨어졌더니 언제냐면 리먼스 때 나오면 2008년도 있죠. 그때 33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60, 55, 50에서 43 정도까지 떨어지고 다시 52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조업 PMI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44에서 38 리먼 사태처럼 가느냐?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사태는.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조정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2012년도 제조업 PMI 독일이 50에서 43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현재 44.7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점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제조업 PMI가 53.6을 예상했는데 52.5가 나와서 침체다라고 했는데 거의 이것도 거의 저점권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또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례적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해서 예고를 했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쁜 거는 빼놓고 좋은 것만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하고 이게 좀 안 좋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누차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기대할 거 없습니다. 2017, 18년도는 19년도 초반 중반까지 뭡니까? IM 사업부거든요. 무선 사업부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왜? 좋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빠졌던 반도체는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강조 안 해도 됩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원래 이게 별로 수익이 안 나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IM 사업부 쪽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것만 1분기에 보시면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격 침체는 아니다. 지표 부진은 아까 제가 좀 더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게 있죠. 역전이 된 게 뭐 때문에 역전이 됐느냐. 저도 좀 핑계를 좀 대야 되겠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3월 22일하고 24일 날 어떤 발언들을 했냐면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안 올렸으면은 미국 성장률이 작년도 성장률이 4% 나왔을 거다. 그 다음에 트럼프 측근을 아까 무어 연준 이사로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자체를 인상을 하는 걸 히스테리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이 내용이 나오면서 채권금리가 10년물 채권금리가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폭락을 하면서 3개월물하고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정책에 의해서 나타난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장단기 금리가 3개월물하고 그다음 10년물하고 역전이 한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06년도 3개월물하고 10년물하고 그 당시에 여기 3개월물 보면은 이게 주봉입니다. 5.3%대에서 꾸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물은 4.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역전이 됐죠. 역전이 됐으면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져야 되잖아요. 2006년도부터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다우지수를 보시면은요. 요게 사각 박스 이게 2006년하고 2007년입니다. 무려 2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어떤 걸 보냐 하면은 지금 금리에 대한 내용들을 경기가 긴축을 하지 않는다. 유동성을 긴축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위험자산 쪽에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요. 돈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좀 심각하게 좀 보지는 말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코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130선은 저점권입니다.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2228 돌파 못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빨간 화살표 있죠. 여기에서 1차 변곡에서 3월 14일 변곡에서 올라옵니다. 2180, 2190까지 올라옵니다. 2200까지 갔다 왔거든요. 떨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이게 오늘이 변곡일이었습니다. 2130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세한 얘기는 공개 방송이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앞에도 말씀드린 노이즈가 많습니다.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 종목들이 함부로 막 가지를 못해요.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성장성이라든지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종목군들이 갑니다. 1월 달에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 해서 일진 다이아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소 탱크 제조라든지 이런 쪽이었죠. 이때는 이제 1월 달에 연초에 1월 효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서 대체적으로 이제 정책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C넥스를 또 1월 달 중순경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휴대폰 카메라 쪽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좀 화두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든지 이런 내용들하고 삼성그룹, 삼성전자의 신제품,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제 MC넥스를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도 이제 언급을 드렸던 호텔 신라, 한중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서 약간 이제 이런 면세점 쪽에서 좀 기대감이 있겠다 싶어서 또 이쪽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 실적 안 좋다, 다 반영 다 됐습니다. 반영됐다고 보고 4월 달에 잠정 실적 나오면 올라갈 수 있겠다, 저점이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뭐 용기 있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형주만 그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키움증권, 롯데케미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이제 급등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BH를 드렸는데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투자 포인트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정부 정책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IT 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여러분들한테 어떤 섹터를 봐야 된다라는 거는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섹터들의 흐름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신다이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는 추천 당시에 주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기 하살표를 보면은 이때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해서 상당히 급등을 하고 나서 눌림목을 보이고 있을 때 이때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게 올라가면서 한 60% 가까이 올라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제 가격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좀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가격적 조정은 완료가 된 것 같고 기술적으로 대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MC넥스입니다. MC넥스는 이 구간에서 추천을 관심 종목으로 해서 드렸었는데 요 MC넥스도 지금 올라간 게 이게 오늘까지 지금 고가가 21,000원선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MC넥스, 파트론 이런 종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이제 갤럭시 S10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꾸준하게 시장의 약세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올라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눌림 조정이 좀 나와야 된다. 이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포인트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48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정도. 그다음에 현재 중국 관광객들의 한 30% 정도 증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제 뭐 그 약간 이제 어느 분들의 어떤 노이즈 자본들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실적, 이걸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갭 상승 이후에 약간 숨고르기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저는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아무리 못 가도 한 10만 원 이상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드렸던 시점이 바닥권에서 설정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한 7% 가까이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D램 가격이 1월 달, 작년 12월 달하고 2월 달하고 이렇게 대비를 했을 때 한 29% 정도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D램 가격에 대한 어떤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고 주가에 반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구간에서 뭐 4월 달 초에 4월 5일 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실적이 나온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 마이크론 쪽에서 5% 감산이 들어갔죠. 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D램 가격의 재고 조정이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의 유망 섹터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은 4월 5일 날 5G 새롭게 시작을 하죠. 5G 관련한 섹터들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라고, 그 중에 이제 안테나 수요가 상당히 이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안테나 관련한 종목군들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들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게 아까 이제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에서도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 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이제 눌림목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시고 안테나 쪽은 아까 이제 아모텍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만 개별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유망한 섹터들이 게임 섹터 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오늘 넷마블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 조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5G 통신이 4월 5일 날 상용 서비스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콘텐츠 관련주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도 미리 발굴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